네, 저번 시간 유기 기전력 식 두 가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작성이 되는지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식 보이시죠? 이 식이 좀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의 가장 큰 주안점은 바로 이 v 벡터에 있습니다. 좀 사람들이 좀 상대 속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v 벡터 잡는 것에 조금 약간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조금 이 상대 속도 V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차를 타고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기차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런 나무 입장에서는 기차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상대적으로 이 나무가 느끼는 상대 속도는 이렇게 반대 방향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그래서 회전자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회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도체가 이 노란색 도체 보이시죠? 이 노란색 도체가 느끼는 상대 속도는 이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 속도는 이 회전자가 이동하는 동안 이 v 벡터는 이렇게 고정적으로 발생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고정자가 이런 상태로 박혀져 있고 회전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 회전자, 이 도체 입장에서는 상대 속도가 항상 이런 v 벡터를 갖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는 0초일 때 자속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속 밀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b 벡터가 이렇게 되면 지금 속도 상대 속도 벡터는 v로 이렇게 잡혀져 있죠. 그리고 b 벡터도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v 크로스 b는 v의 크기에 b 크기 곱하기 v와 b의 각도 차이 세타 이걸 곱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세타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v와 b의 벡터가 각도 차이가 0이 되기 때문에 크기도 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기 기전력이죠. 그래서 전압의 크기는 0이 된다. 그리고 240분의 1초 뒤에 회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도체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회전자가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 속도 벡터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방향으로 작용이 되겠고 이렇게 b 벡터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벡터가 되게 되겠죠. b 벡터, v 벡터.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v 크로스 b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v에서 b로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이렇게 내 손가락을 감싸주게 되면 이게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엄지손가락은 어떻게 오게 되죠? 이렇게 오게 되죠. 이게 바로 이 벡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v 벡터와 b 벡터의 각도가 수직이므로 사인 세타가 90도가 되죠. 그쵸? 그래서 유기기전력 이 값은 최대가 되게 됩니다. 이 값이 맥스 값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이 회전자가 이 상태로 이렇게 오게 되면 자속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쵸? 이 상태에서 v 벡터는 항상 일정하죠. 요 도체 기준으로요. 그래서 v 벡터가 이렇게 고정이 또 되게 되고 b 벡터가 어떻게 되죠? 이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b 벡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각도가 어떻게 되죠? 180도가 되죠. 그러면 사인 세타에서 세타 값이 180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v 크로스 b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0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제 회전자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b 벡터는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도체에서 상대 속도는 그대로 v 벡터 방향이 동일하죠. 상대 속도 벡터가 이렇게요. 그리고 b 벡터는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쵸?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각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270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 벡터가. 그리고 각도는 90도가 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때 270도의 값을 갖기 때문에 사인 270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2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전자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 아까와 동일한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가 찍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요 상황 보시죠. 요 상황에서 자속이 이렇게 갔죠. 아까 이렇게. 그리고 v 벡터가 이 상황이 됐죠. 요 상황이 됐죠. 이게 v 벡터. 그리고 이게 b 벡터.
그래서 V에서 B 방향으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주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방향은 모니터를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 A 다시 이 도체에서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이 이 상태로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그리고 이때 보이실까요? 이때는 B 벡터가 이렇게 잡히죠. 그렇죠? 그리고 V 벡터는 동일하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죠. 이 상황에서 V에서 B로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엄지손가락은 이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아까는 이 방향이 됐고요. 그래서 방향이 반대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모니터를 뚫고 나오는 게 아니라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X로 잡아주게 되고 A 다시 쪽은 이 상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 다시 이 도체에서는 방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까지 조금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기기전력의 파형은 이렇게 되고 B 벡터 파형도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게 B 벡터 파형 그리고 이 벡터의 파형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이 도체 기준으로 했을 때 B 벡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밀도 자체가 어떻죠? 상식적으로 자석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랑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랑 직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봐도 이쪽이 밀도가 더 높다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그걸 조금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이너스 d파이 dt보다 이 식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유용하고 이해하기도 유용하기 때문에 물론 이 식도 중요하지만 이 식을 제가 좀 설명할 때 좀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V 크로스 B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 이제 제가 뭐 직축 리액턴스 뭐 횡축 리액턴스 설명할 때도 아마 이런 식을 좀 많이 사용해서 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